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270억 원, 골드만삭스 화장실에서까지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네, 안녕하세요. 차령입니다.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창업자가 에어비앤비 출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인베이스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레드 어삼은 어떻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갑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창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었던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출신이었던 프레드 어삼이라는 인물인데요. 다들 에어비앤비 아시죠? 제가 왜 갑자기 에어비앤비 이야기를 하냐면 코인베이스 창업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바로 그 에어비앤비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 개발자인 브라이언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인터넷에 올린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언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바로 은행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라는 비트코인의 이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백서를 읽은 뒤에도 이 머릿속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떠올랐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I think first read the Bitcoin white paper in December of 2010. I just kind of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for 6 months. 근데 그 당시 암호화폐 시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거래하기가 힘들어서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처음 코인베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친구들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했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은 불안하긴 했지만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개발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밤낮으로 바쁘게 개발을 하던 브라이언은 너무 많은 양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기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업자를 구하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사업에 동업자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브라이언은 동업자를 구하기 위해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프레드 어삼이라는 사람이었죠. 프레드는 고등학생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명 와우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였는데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 프레드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해서 외환거래 트레이더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던 와중에 조지타운대 교수의 한 논문을 접하게 됐고 그 논문을 통해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되었죠. 재밌는 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된 프레드는 틈날 때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했는데 한 번은 골드만삭스 화장실에서까지 비트코인을 몰래 거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에 빠진 이 프레드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비트코인 동호회로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 동호회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 두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고용한 직원들이 이 세탁실, 화장실, 복도에까지 앉아서 일을 했고 심지어는 아파트 지붕에 텐트를 쳐놓고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력의 결실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둘은 2012년부터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코인베이스를 설립한 당시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였고 쉽게 거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관심조차 별로 없었죠.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프레드 어삼이 2017년 1월에는 회사를 잠시 떠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5년간 잠잠하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등한 건데요. 이후 코인베이스의 거래량과 회원수가 이 서비스가 정말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면서 코인베이스는 드디어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직원들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많았다고 하는데 5년 동안 성과가 없어서 지쳐가던 직원들이 즐거움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했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폭등하던 이때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되는 코인베이스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다른 거래소들은 고객 대응이 잘 안 되거나 해킹을 당하는 등 시스템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었지만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보안 그리고 고객 지원 부분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었고, 이게 다른 거래소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코인베이스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부분에서 세계 최고 거래소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2021년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브라이언과 프레드는 억만장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프레드 어썸의 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이고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24년 기준으로 무려 15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략 초기에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70억 정도의 규모로 시작해서 현재는 10,000배에 달하는 5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무시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는 2012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시스템의 안정성과 높은 보안 수준 때문에 현물 ETF도 대부분 이 코인베이스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전통금융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소고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전부터 암호화폐에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를 가하고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는 그런 미국의 금융 규제를 전부 준수하면서도 신뢰도를 높여갔고,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의 수탁 기관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건 ETF들이 구매한 실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관리소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데요. 엄청난 신뢰와 안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통금융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거래소가 어디죠?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바이낸스죠. 바이낸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바이낸스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023년 11월 22일에 바이낸스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은행 비밀법 외에 여러 보안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 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 철수뿐만 아니라 벌금도 물어야 했는데요. 벌금이 무려 43억 달러, 하나로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벌금은 미국 역사상 기업이 낸 금액 중에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내 투자자들은 나스닥에 상장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한 코인베이스를 주요 거래소로 선택하게 된 거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이용자 수 1위 그리고 거래량 1위의 신화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미국 1위 거래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꽤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겠죠? 그럼 거래 수수료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거래 수수료 수익이 주수익원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 감소로 인해 코인베이스의 수익도 줄어들고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게 되겠죠?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국가의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대신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체 투자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 대신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270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